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저씨입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은 폭스바겐사의 폴로 차량이에요. 폴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이랑 1.4 두 가지로 나오는데 둘 다 마력은 똑같습니다. 90마력에 23.5토크, 출력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1.4는 1400cc, 그리고 1.6은 뭐 대략 1600cc 이렇게 배기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15년 등록의 15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49,000km예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는 한데 보험 이력은 2건이 있습니다. 약 80만원 정도씩 한 건, 2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제가 가져온 다음에 범퍼를 한번 일부러 교환을 해줬어요. 전에 주인분이 사용하셨을 때 스크래치가 있어서 상품화 작업을 진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처음 제 기대와는 다르게 좀 많이 낮췄습니다. 1,070만원. 차량 자체는 골프를 좀 작게 해놓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1.4와 1.6 둘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6의 후속으로 나온 게 다운사이징한 1.4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옵션 강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6에 없었던 그런 옵션들까지 누릴 수 있게 된 그런 차량입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 촬영하는 날마다 바람이 불어. 제주도 나갈까? 이렇게 보시면 차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차량의 실내 공간과 출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은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상품화 작업을 전부 다 해놨던 차량인데요, 상품화 작업을 하고 나서 먼지가 좀 쌓여 있어서 세차도 할 겸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상품화 작업을 해놨는데 실내 청소를 너무 개판으로 해놔갖고 다시 한번 내가 했다. 자, 1.4 TDI 엔진이고요. 지금 1.4 같은 경우에는 3기통, 1.6 경우에는 4기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1.4짜리 차량이 조금 더 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2.0하고도 비교가 되진 않겠죠. 항상 사람들이 윗등급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제발 같은 등급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별로 보실 거는 없습니다. 냉각수, 워셔액, 그리고 뭐 엔진, 배터리, 퓨즈 박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도색을 한 자국입니다. 원래 흰색인데 흰색으로 도장을 다시 해놓은 모습이고, 이 도장은 제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런 데는 도장이 안 들어갔는데요, 이런 건 타고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져온 다음에 도장을 좀 해놨어요. 그 이유는 스크래치가 여기저기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 도장식으로, 천정이나 이런 데 빼고 전체 도장식으로 도장만 제가 새로 해놨습니다. 상품하지 상품화. 스크래치 있는 거 사기 싫으니까. 쬐깐한 게 사이드 리피터가 있어요. 차 키는 스타트 버튼이 아니라 이겁니다. 돌려야 됩니다. 당연히 문도 버튼을 누르거나 가까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눌러야 열리는 키입니다. 폴로의 뒤태 모습입니다. 저처럼 상당히 아담하고 귀여워요. 보시면 뒤에 역시도 제가 도장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도장이 살짝 묻어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아무리 중고차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열받습니다. 아, 짜증나네 이거. 중고차라고 해도 제가 싸구려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도장을 이 모양으로 해놨어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미 된 거를 또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뭐 그냥 전 사람이 좋으니까 넘어갔죠. 될 수 없어. 좀 양심 있게 장사합시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트렁크 모습입니다. 6대4로 분할 폴딩이 됩니다. 이 쬐깐한 차가. 1열 실내 모습입니다. 2열 실내 모습입니다.
문 잠김 열고 닫고 버튼이고요. 사이드미러 조작 버튼입니다. 닫히거나 열리거나, 그리고 왼쪽 오른쪽 조작할 때 이렇게 해놓고 위아래로 하면은 백밀러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창문 조작 버튼들입니다. 요 쬐깐한 차에도 오토 라이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당연히 오토 레벨링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죠. 자, 음성 명령 버튼이고요. 요거는 계기판에서 뭔가 조작을 할 때 누르는 버튼입니다. 이거는 계기판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채널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라디오 채널들, 블루투스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채널들 바꾸는 겁니다. 크루즈 조작 버튼들입니다. 음량 올리고 내리고, 깜빡이 버튼입니다. 왼쪽, 오른쪽, 상향등, 밀면 상향등 고정이고요. 와이퍼 작동 버튼입니다. 아쉽게도 우적 감지 센서는 안 됩니다. 열선 버튼, 오토 스타트 앤 스탑, 작은 차지만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오토 스타트 앤 스탑 ISG 기능을 넣어 놓은 모습입니다. 뒷유리 열선, 신기한 게 작은 차인데도 전후방 감지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도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 기능들이 있는데요. 라디오, 미디어, 전화, 차량 설정, 미러링, 이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미지, 이거는 사진을 저장하셔서 액자처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버튼들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버튼입니다. 공조기 조작 버튼이에요. 수동입니다. 공기를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켰다 껐다고,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앞에서만 나오게 할 수 있다거나 내 밑에서만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두시면 내 앞과 밑에서 다 나오게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내부 순환 버튼입니다. 옥스 단자가 있고요. USB 단자도 보입니다. 컵홀더는 아주 아담하게, 큰 사이즈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폭스바겐의 7단 DSG 미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시운전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레이나 이런 차량들을 탔을 때 이게 참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차를 탈 때 상당히 불만이었는데, 이런 팔걸이가 없는 차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폴로 차량에는 팔걸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팔걸이 안에 당연히 이렇게 수납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 뒷좌석에 탔는데요, 앞좌석을 제가 타기 딱 좋게 만들어 놓고 뒷좌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조금 편하게 앉아보면은 저는 괜찮아요. 저는 원래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그래도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썩 편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나 이제 좀 작은 분들, 그런 이제 어린이들 용도가 맞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머리 받침 부분도 밑으로 너무 내려와 있어서 등에 좀 많이 걸리적거려서 이걸 높여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최대 단점이 이제 직물 시트라는 점, 오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가죽 시트나 이제 레자, 인조 가죽 이런 걸로 변경을 많이 하십니다. 컵홀더 1개 정도는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소픽스라고 되어 있는데 고리 여는 데가 없죠.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소픽스 고리가 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태우고 다니기 상당히 좋다는 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작고 귀여운 놈 시승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운전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4 모델하고 1.6 모델하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분명한 건 1.4 모델은 1.6 모델의 옵션 강화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상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그대로 가져가요. 말씀드렸죠? 최대 출력 90마력에 23.5토크. 당연히 차량이 디젤 차량이고 토크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력이 적더라도 아쉬움을 느끼기는 조금 힘들어요. 제가 이 차량에 관해서 좀 찾아보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은, 차라리 4기통 1.6짜리를 사서 매핑을 해라. 매핑이라는 거는 이제 출력을 좀 증강시켜주는 거죠. ECU를 조작을 해서. 근데 그렇게 고출력을 타고 싶으면 차라리 다른 차를 선택하는 게 원래는 맞는 겁니다. 작은 차에서 엄청난 고출력을 원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 도심 속에서 편안하게 달리기에는 충분한 마력 씁니다. 좀 고출력을 원하고 달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골프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7단 DSG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DSG 미션도 장단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DSG 미션이 뭐냐? 다이렉트 시프트 기어박스라는 건데 한마디로 아주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은 엔진하고 변속기가 바로 반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직접적 연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동력 손실이 크게 없다는 점이에요. 바로 연결을 해줘서 뭐 디테일하게는 뭐 기아가 어떻게 변속되고 뭐 이런 점도 있지만 간단하게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폴로의 단점 당연히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쨌거나 고질병은 플라이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도 변속기에 대한 고질병입니다. 플라이휠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쇠치는 소리? 띵띵? 뭐 아무튼 그런 소리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그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때 되면은 플라이휠을 수리를 해줘야 되고, 플라이휠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제가 70에서 80만원 사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질병은 이게 여름과 겨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름하고 겨울에 뭐가 다르냐? 이 하체에서 이것도 뭐라 그래야 되냐? 부식류 소리 같은 게 좀 납니다. 삐걱삐걱 소리도 조금씩 나고 푸적푸적 소리도 좀 납니다. 너무 잘했나?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이렇게 뿌걱뿌걱 소리도 좀 납니다. 아무튼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날이 풀리고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또 그런 소리가 안 나요. 되게 신기하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고질병이 아닌가. 이제 차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하체류나 이런 부식류들을 많이 신경을 쓸 테고, 그거 역시도 이제 정비 비용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 차의 장점, 당연히 출력은 아닙니다. 출력 얘기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출력은 우리나라 준중형 차 정도 나갑니다. 그거 확실해요. 장점은 당연히 굉장한 연비입니다. 굉장한 연비. 발 컨트롤 좋으신 분들은 시내 주행에서도 제가 17km 정도까지 뽑는 걸 봤어요. 시내 주행입니다. 고속 주행 아니라. 그럼 고속 주행에서 어떻게 되느냐? 말해 뭐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차는 천천히 연비 위주로 탄다. 연비로 차값 뽑는 차입니다. 그러면 사용 용도, 당연히 출퇴근이 가장 많겠죠. 출퇴근용으로 먼 데든 시내든 할 것 없이 많이 돌아다니시더라도 굉장한 연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냥 장만 보러 다닌다, 아이들 픽업 잠깐만 하면 되고, 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연비가 들어갈 게 없으니까. 하지만 너무 잠깐 타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차를 많이 타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6하고 1.4에 비교해서는 1.4 모델이 세금이 조금 더 저렴한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차, 전봇대와 약간의 공간이 있다면 거기는 내 주차장. 다들 이제 주차가 어려울 때 나는 경차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차보다도 연료 소비 효율이 높기 때문에 경차값의 2배 가까운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값어치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스바겐,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왜 외제차 같은 경우들은 수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엔진 구조는 이렇게 돼야 수리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엔진 구조를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수리하기가 불편하겠죠. 왜 외제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냐? 이 폭스바겐사에서 그 구조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돈으로 싸우는 건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제작에 대한 권한을 폭스바겐사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차량들이 정비가 굉장히 쉽고 편하고 용이해요. 물론 정비 비용도 타 외제차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츠들도 많고 부품 수급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정비하기도 좀 용이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쬐끈한 놈한테 뒷커댄들이. 그리고 외제차를 이렇게 타다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선글라스 케이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운전좌석에는 손잡이를 왜 넣어준 거지? 무서울 때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차는 뭐 패들 시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바로 미션 자체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동 모드 기반으로 이렇게 좀 조작을 한다든지, 드라이브 모드에서 한 번만 더 내리면 스포츠 모드로 바뀌어요. 편하게 모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면서 좀 느끼는 건데 확실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또 시끄럽다 그러면은 또 엄청 막 대포 터지는 소리 나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약간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디젤 소리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일반적인 외제차 디젤 소리보다는 많이 커요. 그 이유가 당연히 배기량도 낮고 3기통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소음 싫어하시는 분들이 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차는 100에서 120까지 아주 거리낌 없이 나가요. 후방 카메라가 없는 부분도 조금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1.4랑 1.6을 말씀드렸던 게 1.6은 정말 옵션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1.4 같은 경우는 웬만한 편의 옵션은 그래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후방 감지 센서라든지 미러링크. 가장 편한 점은 장거리 다닐 때 크루즈 컨트롤이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경차도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주긴 하지만 1.4 디젤에 연비 좋고 크루즈까지 있다. 제가 볼 땐 기름 만땅 채우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 돼. 한번 넣어놓으면은 주유소 찾을 일이 별로 없다. 뭐 그 정도? 불편하지 않은 나의 이동수단,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냥 도심에서 이렇게 편하게 실질적인 주행을 하면서 좀 리뷰를 해봤는데요. 1.6과 1.4를 비교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1.4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옵션 영향도 있고 세금 부분, 그런 부분도 영향력이 있고 출력이나 토크 이런 부분들은 줄지 않았다. 연비도 확실히 좋다. 다만 3기통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소음은 좀 더 심합니다. 옵션을 가져가니까 소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과 1.4의 출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골프로 눈을 높이셔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니멀과 경제성을 중요시한다면 폴로도 상당히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않으셨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여러분은 정보를 얻고 나는 여러분을 얻고. 이야.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달달거리기는 하네. 뭐야, 연비가 16km야?